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밤이 돼서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원래 합의에서 달라진 건요, 특별검사 추천권이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특별검사를 뽑기 위해서는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먼저 구성이 되는데요. 그 추천위원들을 누구로 할 건가는 국회에서 여당이 2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지명해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꾸리자. 이게 원래 아닙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반발을 하자 그럼 여당목 2명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명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재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이 소식 전해들은 유가족들 이번 재합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모아가고 있다는데요. 자, 어떤 입장일까요?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직접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애초의 입장은 수용 불가 쪽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밤사이 네. 얘기하면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어제 재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요. 예. 결국에는 이거는 누구 하나 마음만 먹고 진행을 하면 이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저희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그 추천위원들을 선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은 계속 추천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위원 2명이 A하고 B 어떻습니까? 유가족한테 제시를 하면 유가족이 싫습니다. 하면 또 다르게 네. C, D를 데려올 거고 E, F를 그렇죠. 데려올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만 질질 끌게 되는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 봐온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희가 그런 학습 효과가 너무나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동의를 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 사람들의 선 의지에 기대하는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2명 추천위원 지명을 한 후에 유가족한테 가서 검사 받는 형식이라고 할 바에는 네. 그래서 무한대로 될 때까지 C, D, E, F 쭉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유가족들이 2명을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유규칙이지만 특검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예. 그렇게라도 해야 예. 이게 정말 깔끔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협상이란 게 결국 상대가 있는 건데 원하는 100%를 얻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수사하기에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니까 이제 일을 진척시키고 좀 속도를 내자. 왜냐하면 국민들 관심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니까 그 관심 식기 전에 진상조사의 활동도 하고 특검도 수사하고 이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합의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주장이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 박영선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서 서로가 50%씩 만족하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진행을 하자 이런 건이 아니고 이거는 절대절명의 모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안전한 나라를 향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관철을 지켜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민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 협상의 대상 아니다, 타협의 대상 아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야당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지금 여당이 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100번 협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원칙의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네. 여당이 안 되면 이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수평선만 달리는 건 아닌가요? 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예. 저희가 여당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긴 만나셨잖아요, 한번. 그게 거의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이제 이런 경험이었죠. 예. 그 흉금을 털어놓고 예.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 만나달라. 일단 만나달라. 예. 아니 예, 일단 만나달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죠. 지금 여당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물러선 거고 합의한 거 한번 재합의 다시 해줬는데 또 뒤집으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말 재합의, 재협상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할 거고요.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분 안부는 잠깐 묻고 가야겠네요. 네. 유민 아버지 김영호 씨, 오늘로 단식이 38일째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인터뷰했을 때 딱 이 시간에 인터뷰했는데 키가 176인 분이 몸무게가 48kg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예. 지금 곁에서 보실 때 그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밤에도 주무시기 전에 좀 상태도 좀 보고 그랬는데 예상하시다시피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기력도 쇠해 있으시고 저희 가족들도 좀 중단을 해주셨으면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한 22일 정도 단식을 했었는데요. 예. 그냥 아무것도 된 게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건강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가 본인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고요. 유민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거 뭔가 진전이 있어야겠네요. 예, 물론 당연히 그런데요. 근데 본인께서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거꾸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가 걱정이 많은데 일단 몸을 좀 추스리실 수 있는 이런 상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저녁에 가족총회 하시잖아요. 최종 결론 내리기 위한. 그 결정 어떻게 나는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뭐 최종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만 주로 이후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총회 열어도 이 상황 바뀌지 않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8시에요. 이완구 원내대표 인터뷰를 하거든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만났습니다.